네, 안녕하세요. 저 구리여고 진로교사 김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는 올해 구리여고로 신규 발령받은 1년차 진로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서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이 떨리는데요. 혹시 제가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우선 구리여고 1학년 학생들의 진로 경향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실시했던 자기 탐색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학년 진로 수업을 전담하고 있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1학년 위주라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일단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설정을 하고 그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면은 우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2학년은 6월 지금 이제 진로 수업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결과가 나와서 수업 시간에 다 후속 활동을 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7월에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적성 검사에 대한 해석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성 검사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적성이 뭐고 남과 다른 나의 성격은 뭐고 또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검사이고 많은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네, 전공 적성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홀랜드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이 검사는 학생들의 적성을 검사를 하고 해당 적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직업을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로 분류를 하고 또 사람들의 적성도 마찬가지로 6가지로 분류를 해서 같은 적성의 사람과 직업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적성 검사 결과에 탐구형 점수가 높게 나온 학생이다 하면은 이 친구는 탐구형 직업이 잘 맞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관련된 직업이나 학과를 추천해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6가지 적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표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형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기계적 운동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 또는 손으로 뭔가를 다루는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이 실제형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탐구형은 학구적이고 수학적 과학적 능력이 높고 또 연구 능력 이런 것들이 높은 학생들이 높게 나옵니다. 예술형 같은 경우는 미술적, 음악적 이런 예체능 쪽에 관심이 있거나 좀 적성이 높게 나오는 학생. 사회형은 사회적 지도력과 대인관계 능력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 그래서 사회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형은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업형은 적극적이고 지도력, 설득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 그래서 좀 리더십 있는 학생들이 이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관습형은 사무적이고 체계적인 꼼꼼한 학생들. 그래서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아주 성실하게 그걸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또 관습형 점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6가지 유형별로 각각의 점수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 가장 높게 나온 2개의 코드로 자기의 진로 코드를 잡고 거기에 맞는 직업과 학과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학년 학생들을 검사하는 결과치를 보시면요. 반별로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전체 1학년 학생들 결과치를 제가 보니까 일단 예술형이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라고 했을 때 예술형이 42.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희망도 다 이제 수합을 해서 한번 그 통계를 내봤는데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희망한다 하는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학년이
총 180명이라고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어서 아마 이런 데이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형이 그 다음에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보자면은 가장 낮게 나온 수치는 탐구형입니다. 그래서 탐구형은 전교에서 이 탐구형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친구들이 6명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학기 초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도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향을 조금 볼 수 있었고요. 또 관습형, 꼼꼼하고 뭔가 체계적인 주어진 일을 좀 잘하는 이런 그 형태도 조금 낮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성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1학년 학생들의 진로 경향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7월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진로 경향을 보이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적성 검사가 끝나면 학생들별로 다 각각의 개별 검사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이미 다 배부를 했고요.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후속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뭐고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 또 자신이 그 추천받은 직업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한번 탐색도 해보고요. 내가 가진 자원도 조사해보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는 나의 진로도 20대, 30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진로도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나를 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 계열 탐색 검사라고 해서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대한 관심도나 또 대학 전공별 선호도를 파악해서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수업 중에 제가 실시를 하고 있고 7월에 진로 특강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외부 강사 초빙해서 반별로 결과지에 대한 해석 강연이 실시될 거고 이때 2학년은 적성 검사한 결과에 대한 해석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2차 과목 선택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과목 선택이나 혹은 변경에 또 도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적성 검사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자기 이해 또 탐색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이미 1학년 때 과목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나 이런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이미 했었을 거예요. 근데 1학년은 아직 그랬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이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나아가고 싶은 진로 방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할 수 있도록 1학기 활동들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로 활동이 그러니까 진로 희망이 아직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찾을 수 있게 또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을 좀 전개를 했습니다. 진로를 설정하려면 일단 자기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좀 많이 했어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직업 흥미 검사도 했고 직업 적성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업을 선택할 때 흥미나 적성 말고도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히 잘하고 좋아하는 것 외에 나는 돈을 중요시한다든지 명예를 중요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개발 아니면 워라밸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지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검사도 했었고요. 가치관 검사 이렇게 활동을 해도 아직까지 자기 진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학과카드, 직업카드라는 조금 교구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과카드 같은 경우는 학과 소개가 적혀있는 250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학생들마다 다 나눠주고 관심 있는 학과, 관심 없는 학과, 모르는 학과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놀이와 이 학습을 좀 결합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평소 몰랐던 학과나 몰랐던 직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선별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해봤습니다. 이거는 직접 학생이 그 활동 후에 썼던 활동지고요. 지금 이런 자기 탐색 활동을 아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토대로 지금 6월에는 진로 계획서와 학업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계획서 쓸 때 제가 이제 어떤 항목을 넣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꿈꾸는 삶은 뭐고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삶은 뭔지도 한번 고민하고 써보라는 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로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대학교 입학, 취업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 봐도 진로라는 게 단순히 대입이나 취업만은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 진로라는 게 결국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실현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지?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진로 계획서에도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좀 진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단순히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어느 학과 가고 싶어, 무슨 직업 가고 싶어 이런 얘기에 앞서서 너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고 내가 생각하는 거,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게 더 깊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시로 가지고 온 친구도 내가 꿈꾸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는 것, 오랫동안 그림만 그리면서 사는 삶이라고 썼고요. 나는 어떤 사회인이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빛나는 멋있는 직업인이 되고 싶다. 자신의 일을 할 때 좋은 성과를 내는 직업인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아예 자녀들이 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되게 속 깊은 얘기들을 많이 꺼내놔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대화 나누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이런 대화들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진로 계획서 작성한 후에는 학업 계획서도 이제 작성을 해봤거든요. 이게 나중에 과정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2학년 때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선택해보고 왜 그것을 내가 선택했는지까지도 한번 이유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막연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책자나 또 관련 사이트 등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 상담할 때도 다 활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 참고되는 사이트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클래스에도 다 올려놓고 친구들한테 과목 선택할 때 활용하라고 이미 다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했었던 이런 활동은 1학년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전부 다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누셔도 조금 대화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과정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과목 선택에 앞서서 우리 학교 작년 졸업생들이 어느 대학을 좀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중에서 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목차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 사항하고요. 그다음 올해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작년부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의 이해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진학할 때 여러 가지 대학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 전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작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입시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학년부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신 학부모님은 당장 이제 내년에 올라가면 우리 애 대학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할 때 내신 성적 갖고 설정을 하는데
내신 성적이 자신의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학생의 자신의 진짜 실력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1등급이고 모의고사가 4등급이면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으로 대학을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생들이 받아오는 이 모의고사 성적을 잘 보시고요. 모의고사 성적의 수준이 한 이 정도다. 그럼 여기보다 약간 조금 높이 쓰는 것이 이게 바로 수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보다 굳이 아래 쓸 필요는 없겠죠. 여기 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에서 폭망하는 경우가 본인의 내신만 믿고 자기의 진짜 실력을 보지 않아서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자기의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평상시 모의고사도 잘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하고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4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수시, 그 다음에 8월 말에 정시 해서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한창 수시 모집 요강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대입 전형의 기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의 4월 말, 지금 현재 2학년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모집 요강은 3학년이 돼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전년도 입시 결과, 옛날에는 이게 막 비공개로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을 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전형을 실시를 할 때는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보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라는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대학교 고사가 무엇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3월 말에 각대 홈페이지에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달쯤에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작년에 혹시 논술 전형 실시하고자 했던 학교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어떤 단원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답은 뭔지 다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고 1, 2학년하고 좀 관련된 것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현재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많이 큰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일부 항목이 지금 현재 2학년이 대입에 갈 때는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추 변화라고 있는데요. 이건 작년부터 변화가 아주 많이 생겼고 아마 내년에도 거의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의 주요 특징은 아마 방송에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시의 모집 인원은 증가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정시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이따가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시의 모집 인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를 많이 쓰는 학생인데 수시는 거의 다 이제 수도권을 선호를 하죠. 근데 이제 수도권의 정시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작년부터 재작년에는 정시를 쓴 학생이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도 정시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일단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 2학년은 들어가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가 일단은 미반영과 미기재가 있는데요.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대학교에서 요거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 2학년은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상은 한 학기에 한 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 2학년은 내년에 대학교 갈 때 수상이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독서도 현재 도서명하고 저자는 들어가는데 내년 1, 2학년 학생들은 독서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애들 책을 읽히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지금 독서 활동은 도서명과 저자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수업 시간에 어떤 도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꼭 가세트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는 일단 중요하고요. 이 도서 활동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뭐 알아서 자기가 이제 어디 뭐 봉사활동으로 다른 거를 개별적으로 했다 그런 거는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다 기재는 되고요.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이 크게 네 가지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만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입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부터 수능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유불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학생이 표준 점수는 이제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거 3개가 찍혀 있을 텐데요. 백분위는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말 그대로 100점 만점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국어가 71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1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1등급이라고 하면 이 100점 만점에 96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9점이 되면은 여기까지가 2등급이고요. 그다음 77점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지금 등급으로 보면은 4등급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등급 컷을 부모님들이 외워두고 계시면 백분위 점수만 봐도 대충 우리 애의 성적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이고요. 얘는 난이도가 반영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수학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 그럼 표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려웠는데 시험을 잘 보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서울권, 수도권 대학들은요, 수능 때 표준 점수를 많이 반영하기도 합니다. 등급을 반영하는 경우는 대부분 수시의 최저일 때 대부분이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위에 있는 학생이랑 아래 있는 학생이랑 보면 A 학생은 지금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표준 점수 113,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108점에 백분위는 64, 그 다음에 탐구는 90점, 59점 이렇게 나왔고요. 백분위가 이 학생은 209점이고 B 학생은 백분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백분위만 봤을 때 당연히 A 학생이 더 잘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학별로 정시 때 환산 점수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으로 계산을 했더니 오히려 A 학생이 대학 환산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실 때는 단순히 백분위 표준 점수 이렇게만 보고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환산 점수를 반드시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3과목인 거 아시죠?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문과 성향 학생은 이제 확통을 많이 선택하고요. 이과 성향 학생은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는데 확통 시험이 쉽습니다. 그래서 등급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 과목으로 수원하고 수투가 있는데요. 수원하고 수투를 일단 잘 봐야지 점수가 잘 나옵니다. 물론 선택 과목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 있죠. 수원 수투를 잘해야지 일단 등급하고 백분위가 잘 나온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상위권 학생들, 문과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 학종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정말 수학을 잘하지만 1등급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고대까지 다 붙은 학생인데 수학은 3등급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학생이 수학을 못하냐? 딱히 그것도 아닙니다.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확통은 웬만큼 다 맞지 않으면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시를 노리고 있다고 하면 선택 과목을 뭘 할지도 잘 생각을 하고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있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언어와 매체가 조금 잘 나왔는데 올해는 이게 좀 많이 고정이 돼서 국어는 많이 좀 차이가 없는데요. 현재 수학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시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고요. 이 중에 이 3가지가 수시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시는 첫 번째 교과 전형. 부모님도 쉽게 아시겠지만 우리 내신 성적 있죠. 그걸로 가는 것이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종합 전형. 종합 전형은 모든 거를 다 봅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종합 전형은 내가 성적이 낮아도 활동만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큰 오산입니다. 종합 전형의 기본이 일단은 교과입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활동도 있어야지 되죠. 그렇다고 성적만 좋고 활동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종합 전형의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술 전형입니다. 작년 같은 우리 졸업생은 작년에 입학 성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은 입학 성적에 비해서 본인의 내신도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활동도 많이 하지 않아서 이 학생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을 했으나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춰서 많이 또 떨어졌죠.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 전형별로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시. 이거는 이제 수능으로 가는 전형입니다. 저 대학교 가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2.5%가 지금 교과 전형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45.5%가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7.7%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종합 전형이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더 우세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대교협에서 나라에서 정시 많이 뽑아라 해놓고 단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 교과 전형을 70% 정도 이상을 뽑으면 굳이 정시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에 학생을 모집하면 학생들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또 일단은 이 대학들은 수시에 최대한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교과 전형을 70% 이상으로 다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수도권 학교들은 굳이 수시에 다 모집하지 않아도 정시 애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수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그 나라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교과 전형보다는 그래도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보시면 대부분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학생부와 면접 보는 학교도 있고요. 학생부와 서류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름이 교과 전형이지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은 교과를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구리여고에서 1등급과 저기 전라도에서 1등급은 차이가 있겠죠. 대학교 입장에서도 구리여고 1등급을 뽑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 전형은 뭐가 있냐면 최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진정한 1등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만 봤을 때 지금 수능 최저가 이쪽은 있는 거고요. 얘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겁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역시 수능 거는 대학들이 더 많죠. 서울, 인천, 경기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인천, 경기는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없이 일단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모집하면 정시에서 뽑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실력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를 많이 내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와 없는 걸로 했을 때는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목표 대학이 이쪽이라고 하면 내신도 해야 되지만 수능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되면서 가장 핫한 건데 이따 교육과정 부장님이 선택하실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ABC 평가면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40점 이상은 C 이렇게 되는 것이 진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도 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반영을 할지 아직까지도 조금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냥 진로 선택 과목은 아예 반영 안 하겠다 이런 대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고대하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는 A 맞으면 거의 다 만점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시험을 쉽게 내겠죠. 왜냐하면 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50명이면 50명이 다 A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대하고 서강대는 이제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요 A 비율이 많잖아요. 그럼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뭐 50명이 다 A다. 그럼 그 학생은 고대 서강대식으로 등급 산출하면 거의 5, 6등급 됩니다. 좀 그런 대학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점수가 반영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A면 넌 1등급, B면 너 2등급, C는 넌 3등급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쪽에 대한 연구는 대학별로 더 많이 해서 이 대학들도 앞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영 방법을 발표를 할 거니까요. 이거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진로 선택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형.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 수칙도로 해서 전체적인 학생부, 그 다음에 교과, 여기 교과 활동의 최근 중요하게 구간, 이건 바로 뭐냐면 저희가 말하는 가세특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1학년은 자기소개서도 들어가지 않으니 학교생활 교육부에 이 학생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을 자기소개서를 써서 더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이 없죠. 그리고 아까 많이들 반영이 안 된다고 했죠. 수상도 빠지고 독서도 빠지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가세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거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전 교과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다 적어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가세특에 거의 100% 방학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올인해서 열심히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 방법이요. 1단계 서류, 많은 학교들이 대비해서 보려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소서가 사라진 거지 면접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합 전형은 일단 서류하고 면접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도 봅니다. 성적도 봅니다.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걸로 평가를 할까? 그래서 크게 4개가 있는데요. 학업 역량이 바로 내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은 이제 이 학생의 성적 향상 같은 거,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성,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생기도 보시면은 행발도 있고요, 봉사활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학생들이 활동한 거,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이걸로 나눠서 애들한테 생기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크게 3개 정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별로 평가 요소가 다 틀립니다. 전형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서강대 종합전형 쓰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왜냐면 학업 역량을 50을 본대요. 인성은 20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되게 많이 보고 어떤 학교는 또 종합 전공적 박성 이런 거 많이 보는 학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고대가 지금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 적합형이 있는데요. 학업 우수형의 학업 역량력이 50이죠. 그 말은 학업 우수형 쓰는 애들은 일단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열 적합형은요. 여기 자기개발 역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전공하고 관련해서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 그래서 저희가 흔히 고대 학업 우수형은 일반 계고 애들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은 과거 애들은 내신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워낙 잘하는 애들끼리 붙으니까. 하지만 과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과목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발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합전형을 쓸 때 이거 모두 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학별 평가 요소를 좀 보시고 우리 애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종합전형이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전형 보겠습니다. 논술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학생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신을 안 나와서 인서울을 하기 힘들고 종합전형을 쓰고자 하니 활동 많이 한 것도 없고 내신도 부족하고 그러면 돌리는 것이 논술인데 수능이 5등급 있는 애들이 논술 준비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원의 게임에 넘어가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술은 최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학원에서 논술을 권유를 받으면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보시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2개 한 6, 2개 하고 이 정도 안 나오고 다 4등급, 다 5등급 이러면 논술하는 시간에 차라리 모의고사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아무튼 수능 최저가 꼭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논술하는 대학이 서경대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이제 신설이 됐고요. 논술이 100%인 대학도 있습니다. 최저도 안 보고요. 이런 데 당연히 논술이 어렵겠죠. 그리고 혹시 논술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각 대학별로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3학년들은 온라인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거를 꼭 응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모의 논술하고 실제 논술하고 거의 경향이 비슷합니다. 혹시 논술을 준비하시는 학생은 한 5월, 6월 달에 하는 모의 논술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최저 학력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문제도 잘 풀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다 아시다시피 수능 100%로 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가했다는 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각각 하나씩 쓸 수 있고요. 서울권 대학들은 가군하고 나군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시 쓸 때 다군은 조금 이제 하향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군하고 나군은 좀 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차피 높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쓴 애들이 연고대도 쓰거든요. 그럼 서울대 붙으면 연고대 빠지겠죠.
합격들 엄청 많이 봅니다. 추가 합격이. 그래서 가분, 나분, 다분은 그렇게 전체 세 개분이 있고 서울권 대학들은 가분하고 나분에 딱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거, 자세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거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학교의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다 이제 4년제 되고요. 여기 위에 쓴 대학들은 4년제 주요 대학을 이제 쭉 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대는 아쉽게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신 고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고에서 가기 힘들다는 연세대학도 작년에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대는 항상 못 가도 5명 이상은 갔는데 이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특이한 거는 의치대가 있었던가 한의대도 있었고 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대가 있었다는 게 작년 입시에 좀 잘된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보건계열 엄청 많이 씁니다. 특히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어나더 레벨로 보시면 돼요. 지방이든 서울이든 다 높습니다. 전문대든 4년제든. 전문대도 요즘에 간호학과는 4년이거든요. 요 가까이 있는 경북대도 간호학과는 내신이 2등급 되는 대학입니다. 간호학과는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취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보건계열 여기는 간호학과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4년제 합격 건수가 192건이 나왔고요. 서울, 경기, 인천으로만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의 합격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당연히 교과 전형이겠죠. 여기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약 60%? 60%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7%, 그러니까 약 58%가 교과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등급대별로 학생들 대학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번에 3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하고 이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 혹시 제가 봤는데 없다? 그럼 다시 올려드릴게요. 작년에는 1에서 1.5등급 사이에 종합전형으로 아무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1등급 대 애들이니까 뭐 연대, 경희대, 건국대 당연히 이제 높은 대학 갔겠죠? 그 다음에 혹시 교대를 원하시는 학생은 교대는 아무리 못해도 1점대는 나와야지 거의 1점대 초반이었는데 작년에는 1점대 후반도 교대를 갔습니다. 잘 가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간호학과, 신한대 1등급대죠. 그렇죠? 네. 간호학과는 그냥 대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그 등급대가 갔는데 나중에 이 자료 보시면 어차피 선배나 본인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이 등급대는 이 정도 대학을 썼구나 라고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두 개를 꼭 굳이 비교하다 보면 같은 등급대여도 종합전형이 조금 더 대학의 레벨이 조금 더 높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일단은 우리가 서울권 인문계 같은 경우는 2등급, 그 다음에 자연계는 3등급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를 깨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3점대 중후반, 근데 덕성여대 과학기술을 종합전형으로 붙었습니다. 붙었고요. 지금 논술 간 학생도 여기 보이죠? 가천대로 4등급대 학생이 가천대 가기 힘든데 논술 전형으로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운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 낮은 인문계 이 학생 대단하죠? 종합 전형으로 서울여대 행정학과를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케이스인데 거의 이 학생 4등급 중후반인데요. 종합 전형으로 가천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 제가 궁금해서 생기부를 봤는데 성적은 좋지 않으나 학생이 너무 성실하고요.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10번을 마주치면 10번 다 인사하는 너무 성실한 학생이고, 제가 이따가 우리 3학년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말씀을 드릴 텐데 코로나 의료증계 편지 쓰기가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명받았다고.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과세특이요. 정말 너무 선생님들이 다들 잘 써주셨더라고요. 애가 너무 수업 시간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성적을 떠나서 이 학생 그래서 아무튼 가천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여고 선생님들이 가천대 붙인 것 같다고. 정말 과세특기가 엄청 잘 훌륭하게 써졌습니다. 자, 아까 제가 1에서 1.5등급 때 우리 학교 종합전형에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에 대거 늘어났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종합이었는데 교과 전형으로 일단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상위권에 종합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1에서 1.5등급 사이에 교과 전형에서 최저 미충적으로 불합격한 학생이 많았는데 작년에 자연계 학생에 제가 기억하기로 전교 1, 2, 3등이 모두 다 약대를 지원했는데요.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불합격했습니다. 이 학생들 다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 재수하고 있습니다. 6월에도 제가 모의고사 보고 오긴 했는데 그래서 약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약대가 있어서 전번에 입사관이 성적을 갖고 왔는데요. 내신 1이더라고요. 1.0, 1. 내신도 좋아야 되고 최도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 혹시나 라는 생각으로 3점대 초반에서 4점대 중반이 서울권 종합전형을 지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1단계에서 다 불합격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내신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연계열도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중반, 인문계하고 자연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문계 2등급은 인문계 2등급은 자연계 3등급 플러스 1로 하시면 두 개가 대충 수준이 맞습니다. 얘도 역시 서울권 했지만 거의 1단계 불합격했습니다. 최저 미충적으로 불합격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점수가 안 나오는데 너무 우주상향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요. 여기 너무 안타까운 거, 논술을 137건이나 썼는데 5건밖에 합격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요.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학별로 해서 어떤 학생들이 내신 지원을 했고, 그래서 가장 합격한 내신의 최고 내신과 최저 내신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원한 학생, 많이 지원한 학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작년에 가천대로 50건이나 지원했으나 안타깝게 합격 건수는 6건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5.4에서 3.4 여기는 예체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내신으로 그냥 퉁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대 우리 학교 학생들 많이 씁니다. 31번 썼지만 7번 합격했고요. 강원대는 거의 3점대 등급이면 우리 학교에서는 무난하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덕성여대 우리 학교 여대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덕성여대 34건 썼고요. 6건밖에 합격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도 지원했는데 약대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붙은 애는 6.7에서 3.5까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대학이 있는데 동덕여대, 저희 여대 많이 쓰죠. 근데 합격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강대도 4건이나 썼는데 1건밖에 안 붙었고요. 서울 과기대, 과기대는 많이 높아졌죠. 이과시로는 거의 2등급 되는 돼야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 제일 많이 쓰는 데 가천대가 제일 많이 썼고요. 두 번째 서울여대 많이 썼는데요. 서울여대 이렇게 많이 썼는데 2개밖에 붙었습니다. 내신은 2.9에서 아까 가장 낮았던 4.09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 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성신여대도 31건이나 썼는데 2건밖에 합격 건수가 없었습니다. 신한대도 많이 썼습니다. 신한대 41건 썼고요. 13건 붙었고요. 1.56에서 5.97 이거는 보나마나 보건계열이겠죠. 신한대 보건계열.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대충 우리 학교 내신 애들은 이 정도 대학 수준을 가겠구나. 또 요 두 표 보시면
대략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1학년들도 바뀌고 하니까 3학년은 다양한 독서하고 융합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전공별 연구에는 아까 보셨죠? 자율동아리가 지금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에서 전공별 연구, 이게 지금 자율동아리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서리는 하루 30분 책 읽기, 북새풍은 책으로 세상 읽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은 지금 현재도 위에서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지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이름 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예, 공부를 통해서 예를 배우고 2학년은 지, 알면 배우고 3학년은 노력을 해서 성공하자. 그래서 예지력 프로그램이고요. 예지력 프로그램은 지금 1, 2, 3학년 다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중식시간 자습도 하고요. 또래 학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과 보충하고 있고요. 이거 자각발은 되게 멋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 쓰는 그런 보충 운영할 예정이고요. 진로지식 심화는요, 이거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 3학년 대상으로 다 운영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1, 2학년은 개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 2, 3학년이 엄청나게 봉사활동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리여고의 강점을 찾아봤더니 SW 선도학부가 굉장히 이쪽 방면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상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학년 자체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1, 2, 3학년. 그리고 이런 SW하고 연관해서 거꾸로 코딩 이 시리즈도 매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부장님이 주로 해서 계속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대회도 있습니다. 이상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1, 2학년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로나 진학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자녀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 과목을 탐색하기 위한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혼자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선택 과목 하는 게. 이걸 강요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게 학업 성취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들어오실 때 받은 과목 선택하는 길라잡이입니다. 올해 제가 만든 거고요. 오타나 좀 이런 게 살짝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건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네모나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3학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로 선택 과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진로 선택은 특별한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혹시 어떠세요? 한번 훑어보세요. 양쪽.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아이들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되시나요? 네, 아이들이 이제 요걸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네, 이 부분입니다. 8페이지. 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2015 개정교육과정 나왔을 때 많은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짜놓으면 아이들은 그냥 학교 오기만 하면 됐어요. 선생님들이 너 이거 배워 저거 배워 하면 그대로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상황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교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냥 수업 이거라고 보시면 간단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학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겁니다. 학종은 교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평가 부분이 그건 이따가 대한 평가 부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과만 볼 거거든요. 아이들 선택 과목 때문에. 교과의 선택 과목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분류됩니다.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는 보통 교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고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는 다시 나뉘는데요.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로 분류됩니다. 전문 교과 1은 특목고, 과고, 외고, 뭐 국제고, 요런 그다음에 예체능고 요런 학교들, 특별하게 설립된 학교들 특목고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입니다. 특성화고는 전문교과 2인데 이거는 직업 계열고, 상고, 뭐 폴리텍고, 공업고, 기술고, 농업고 이런 부분에서 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교과 2는 거의 저희 일반고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있기는 하거든요. 갖다 쓰기는 하는데 거의 쓰지 않고 전문교과 1교과는 가져다 씁니다. 이유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 보통교과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다시. 그래서 공통과목은 1학년 때, 1학년 들어올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될 과목을 공통과목에 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이제 2, 3학년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또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일반 선택은 그냥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선 일반 선택까지 거의 모든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은 그 학교의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이걸 이제 보셨으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은 지금 다 까만색입니다. 까만색 네모로 채워진 이유가 보통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 그리고 2학년에 넘어가서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지금 2학년에 검정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가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체능 제외하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선택에 이제 부딪힙니다. 첫 번째 선택, 기초교과의 선택인데요. 현대문학감상, 확률과 통계, 영미문학 읽기 이 세 과목이 하나의 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또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게 있거든요. 이 과목은 뭘까요? 네, 수능 과목. 그럼 지금 1분의 선택 과목에 수능 과목이 1개가 박혀있네요. 현재 저희 2학년 8개 반 중에서 5개 반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5개 반, 5.5. 네, 그리고 2.5가 현대문학 감상과 영미문학 읽기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일반계고 때문에 대학 진학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2학년 아이들을 2학년 때부터 데리고 올라갔어요. 1학년 때 가르치고 지금 2학년 때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반, 2학년 반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보기에 한 70%는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반 가르친 50%, 올해 새롭게 만난 20%에서 제가 이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진 않지만 수업에 들어가서 확률과 통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잘 선택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기가 정말로 수학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수능 과목이어도 선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걸로 그 도전도 중요한데 수능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적성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면 현대문학 감상, 국어에 관련된 직업을 얻게 돼요. 어문계열, 사회계열 이라면은 현대문학 감상을 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영어는 관계없습니다. 영어는 누구나 들어도 좋은 과목이에요. 왜냐면 영어 필요 없는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더 좋아하는 거 듣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확률과 통계를 들으라고 강요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여기가 대학 진학 고등학교라는 걸 아이에게 한 번 더. 근데 이제 또 아쉬운 점은 어떤 아이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 안 한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는 그냥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1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1학년 수학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학력과 통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이 학생 중에 뭐 대학에 상관없이 얘는 그냥 수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 한번 더 권유를 해봐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에 가서 자녀분과 공부하시면 이게 첫 번째 2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네. 그리고 2학년 선택 과목 두 번째는 음악과 연주 미술 창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지금 선택이 제가 이건 인원수를 안 하는데 미술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왜 미술을 안 하나요? 네, 음악은 자기 적극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들이 많이 하고요. 미술은 이렇게 얌전히 앉아가지고 오밀조밀 하는 건데 저희 학교 아이들 성향이 약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약간 많습니다. 많이 많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인데요. 일본어가 가장 많고 중국어, 스페인어는 한 반이 있는데 스페인어는 제가 이제 그 만족도를 보면 만족도 높습니다. 이것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는데 이것도 그래서 체육예술이나 생활교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게 3학년 선택 과목 설명드리겠습니다. 3학년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에 사실 고정 과목이 많이 있어요. 국어랑 영어 같은 건 고정 과목인데 이것도 지금 사실 고교학점제에서는 3학년은 되도록이면 고정 과목 없도록 해요. 지금 풀 예정입니다. 풀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수학에서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입니다. 이 선택 과목은 기하는 역시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거나 공학 계열로 진학한 아이들은 어렵더라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는 저희 학교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8대 1입니다. 수학과제 탐구. 근데 수학과제 탐구는 좋은 이유가 아까 가세트 했는데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 2학년 때 배웠던 수학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탐구 주제, 자기 적성과 관심, 흥미 있는 걸 탐구 주제 선정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만족도 높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3학년 아이들이. 그다음에 대학 진학할 때 가세트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하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수학과제 탐구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공학 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어렵더라도 도전적으로 기하에 수강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역시 3학년에도 기초교과에서 역시 국어, 수학, 영어 자신의 흥미, 관심에 맞춰서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수학만 수능 과목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미적분 거의 선택하진 않아요. 어려워서. 그런데 수능의 실제 결과를 뒤집어 보면 아까 점수 보셨죠? 수학 선택에 따라서 그 마지막 대학에서 쓸 한산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쉬운 확통을 선택해서 아무리 확통을 잘 봐도 미적분 기하 선택해서 조금 낮은 점수 받았을 때 더 오히려 환산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수능 열어보니까 그 전체 모든 과목 국영수사가 다 해서 전체 1등급, 2등급 학생을 봤더니 대부분이 다 기하 미적분 학생이었어요. 사실 인문학 쪽, 사회학 쪽 그쪽 계열 아이들은 수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맞습니다. 수학교사로서 좀 맞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또 대학에서는 수학으로 아이들이 자꾸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 대학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자연 계열, 공학 계열을 갈 거라면 도전적으로 수학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선택하면 나중에 오히려 이탈자들이 발생해요. 변경은 안 해요. 수능 선택을.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나는 국어가 좋다, 그럼 국어, 영어가 좋다, 그럼 영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탐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탐과 과탐인데요. 이거 아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사회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제가 입장으로 2학년 사탕바탕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금 2학년 사탕바탕 선택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뒷장에 있냐면요. 이런 걸 교과 영역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목표점제에서는 이렇게 교과 영역을 허물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사회, 교양, 예체는 다 섞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2015 선도학교, 고교학교 선도학교 하면서 조금씩 허물어서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공지능 기초라고 해서 정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교과 영역반 선택이고요. 인공지능 기초는 지금 한반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사탕 바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회계열이나 인문 쪽, 인문학 쪽으로 전공한 아이들은 사회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공학이나 자연계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해요. 이거 너무 당연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몇 개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있어요. 여기서 택 3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 몇 개, 과학 몇 개. 근데 요즘 트렌드가 사회 쪽 전공을 할 거다, 인문학 쪽 전공을 할 거다 그러면 전부 다 사회 선택하는 거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세 개 선택하는 게 좋은데 과학은 아마 힘들 거예요. 세 과목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과학을 선택하거나 인공지능 기초를 사회를 선택하거나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쉬어가는 건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이제 3학년에 지금 탐구 과목이 엄청 많거든요. 3학년의 탐구 과목에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 과목 이상은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필수 이수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2학년 선택 과목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2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3학년은 지금 선택이 1분이 여기 지금 아까 기초분이 있고요. 탐구에서 2분이 있습니다. 탐구에서 택 2.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2학년에서 사회만 쭉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 물투, 화투, 생투, 시투, 화학실험 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 뒷장에 여기 13개의 과목이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이게 교과 영역단이거든요. 여기 사탕바탕, 체육, 예체능, 제2외국어, 교양, 정보. 그래서 모든 교과분이 모였습니다. 기초 교과 빼고 여기에서 만약에 2학년 때 사회만 쭉 세 과목 들었다. 그럼 반드시 생활과 과학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수단위가 채워지거든요. 요걸 들어줘요. 자, 2학년 때 그럼 나는 과학만 쭉 세 과목 들었다. 그럴 일 거의 없지만 그런 아이는 뭐 과학, 어쨌건 사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들어주셔야 돼요. 저기 그 과목 옆에 4, 6이라고 써 있는 건 뭘? 일주일에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 수입니다. 단위가 높은 과목일수록 나중에 이제 내신 성적 산출할 때 저희 학교 말고요. 진학할 때 그때 이제 다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2단위짜리랑 4단위짜리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진로 네. 아까 그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등급이 아니고 절대평가로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따가 여기 밑에 다음에 넘겼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근데 잘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2학년 줄 쭉 보시고요. 3학년 줄 쭉 보세요. 저희가 일부러 이거는 비싼 돈 들이고 지금 색깔로 해놓은 거거든요. 린스를 반백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학년에 검은색이 많고 3학년에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여기 1, 2학년이잖아요. 2학년도 공부를 합니다. 3학년 때는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가 터집니다. 몇 과목 없는 데서 9등급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1등급을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좀 쉬었다가 3학년 때 공부해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애들이 모르죠. 제가 아이들도 다 모아놓고 지금 모든만 제가 15분씩 다 할애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심각해요. 그럴 때는 심각한데 이제 또 집에 가서 앉아 책상에 공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 늘 목표자 얘기하는 게 2학년 때 공부해요. 3학년 때 공부 안 보세요. 선생님 전 정시 갈 거예요.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안 됩니다. 정시는 정말 3년 공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가 2학년 때 시작했다? 재수 1번. 네가 3학년 때 선택했다? 재수 2번.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자기가 쌓아놓은 게 많죠. 수능은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갑자기 선언을 하겠다. 뭐 재수가 무섭지 않다면. 근데 저희 학교는 워낙 수시로 선생님들이 잘 보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신이라는 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을 세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등급이 3등급까지는 제가 보기엔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가 해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 학종이니까 외부 활동까지 해야죠.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일반 선택은 대부분 다 수능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은 자기 진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과 같이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9등급을 내는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진로 선택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절대평가 A, B, C. 그래서 대학에서 아까 보셨죠? 안 다루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뀔 거예요. 그거 지금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고교학점제를 넘어가면 대학에서도 다룰 건데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 진로 선택이 어쨌건 진학할 때 일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진로 선택에 대해서 더 해결되지 않는 궁금점이 있을까요? 아버님? 혹시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학생 2학년인데 네. 3학년에 지금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은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과목이고 과학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가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과목 전체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아까 제가 선택한 그 다음 장 여기가 지금 선택 과목들이 이제 무슨 선택인지 나와 있는 장인데요. 두 쪽입니다. 두 쪽에 지금 선택 과목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선택 9등급 5단계와 진로 선택 3단계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 지금 보이시죠?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사회를 모두 다 2학년에 배울 수는 없거든요. 사회를 분리할 수밖에 없고 사회를 배우는 아이들은 결국에 3학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성적을 받아요. 근데 과학은 이제 힘듭니다. 과학은 2학년 때 이과 좀 헷갈리는 게 지금 2학년인데 그 한국지, 한국사, 생명과학 1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3학년에 보면 택 2예요. 3이 아니고. 택 2하고 밑에 제가 말씀드렸죠. 뭉탱이로 되어 있는 것도. 택 3짜리. 네, 여튼 지금 보면은 3학년에 보면 중간에 이제 택 2라고 써있는 부분에 쉽게 하려면은 세계지리, 세계사, 생명과학 2를 선택하면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택 2니까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과목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계지리랑 세계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인문계 쪽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과학 과목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회 과목을 다 들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툴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과학 툴을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는 일반 선택이니까 성적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인문학과 아이들이 갑자기 과학 툴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요.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2학년인데 네네. 사회 과목이 전부 과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 중에 하나 들어야 되는데 성적 받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이쪽에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지금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있거든요. 요거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세계문제, 미래사회도 이게 전문 교과입니다. 이거는 국제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저희가 일반계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일반계로 가져오면 진로 선택으로 편성이 돼서 이것도 3단계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택 2라고 돼 있으면 네. 아이가 2학년 때 과학을 했으니까 똑같이 과학을 선택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택 3에서 여행지리 사회 네네. 그 중에서 아마 그렇게 아이도 선택했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아이들 엄청 고민합니다. 계산도 막 하고요. 이해를 잘 하셨어요. 일단은 간호교통 쪽으로 가려면 네. 생과가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보통 이제 생물이랑 화학을 많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인 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진로 선택까지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게 전문교과원 저희 학교에 편성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저희 학교에 편성된 과목입니다. 책으로 보신 게 저도 확실히 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가 진로 선택을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7쪽에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지금 물리2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리2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기아, 아까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거의 없듯이 물리2도 많이 선택을 못합니다. 근데 정말 듣고 싶어요. 나 물리2 꼭 들어야 대학 갈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13명 이하가 13명, 그러니까 12명부터 개설이 안 됩니다. 저희 그 교육과정 규정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주문형 강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명 이상이면 저희 학교에서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부에서 주문형 강좌와 공동교육과정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형 강좌는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공동교육과정은 거점학교라고 해서 이 주변 학교 몇 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갔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고등학교에 저희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일반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주문형 강좌가 물리학 실험, 보건간호, 국제정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문형 강좌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문형 강좌는 방과 후 수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지금 아이들이 204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듣게 되면 이 아이는 더 단위수가 늘어요. 졸업 단위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A 학생 204단위 지켜나가는데 이 주문형 강좌 들으면 만약에 6단위를 들었다. 그럼 얘는 210단위 이렇게 찍혀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 학생 자기 진로 위해서 아주 도전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네. 그래서 전공적합성에 가산점 받을 수 있겠죠. 주는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더 학점이 찍혀나간다는 거는 수업이에요. 방과 후가 아니라. 그래서 출결, 성적 모두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퇴를 했다. 그래서 방과 후 이 주문형 과정을 못 들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조퇴에 찍혀나갑니다.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인한 책임감 그것도 반영되어 있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4월 그쯤에 저희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걔를 결석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특별한 상황에는 저희가 서약서 받고 했는데 지금 끝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한 학기 편성이고요.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물리2 같은 경우에 없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수 단위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친구들은 방과 후에 다른 학교에서 모여서 하거나 우리 학교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여기서 물리2가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해서 다른 과목도 듣고 네.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거 선택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원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한다는 그게 아니라 추가로 더 한다는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중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적은 진로 선택과 똑같이 ABC인 거구나. 근데 어쨌건 책임감이 들어서 이게 그럼 아이들한테 너무 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학점제에서는 이제 학점을 많이 줄여요. 줄이고 요거를 7교시 안에 해결해라. 네, 그런 것도 이제 목표학점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봐도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가 교육과정부에 일주일에 2번씩 나눠가지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수 인원도 원하는 수업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기도 이해되셨죠?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앞에 아까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만 쭈르륵 들었다, 과학 한 과목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과학 쭈르륵 들었다, 사회 한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2, 3학년 때.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교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생활교양 필수 일상인데요. 이게 지금 3학년에 보면 편성되어 있는 아까 이 13과목짜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무조건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단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를 들은 아이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선택할 때 여기를 저희가 제일 조심해서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중에서 꼭 들어야 된다. 인공지능 기초를 제외하고. 이걸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해버리면 여기서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 하면은 아이들은 또 그게 강요가 되거든요. 어떤 애들은 교양에서 2개 듣고 싶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무조건 하나 선택해라고 하면은 저희만 편하고 학생들은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지만 어머님도 한번 이거 책 뺐니? 여기 다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아니면 대답하시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서울대 정시모집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 서울대는 못 갔지만 어쨌건 서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서울대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충족할 수 있게 거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할 말이 더 있었는데.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성적표 예시까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찍혀져 나와요. 거기 보시면 국어, 수학, 세계사, 물리학, 한문, 원까지 전부 다 이게 9등급으로 표시되는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과목,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예체능은 원래 ABC로 갑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지금 보이시는데 ABC 보이시죠? 근데 예체능이랑 다른 지점이 석차 등급에 등급은 없는데 ABC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서강대, 고려대에서 평가할 때 이 비율을 보고 점수가 반영됩니다. 보통은 이제 33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이제 좀 내 아이들이 나의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그래서 막 A를 90 이렇게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적이 오히려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없어질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1, 2학년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거를 평가에 반영하지 마라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운 그 기준을 통과했으면 A를 주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럼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자꾸 신경 쓰게 됩니다. 아마 없어질 거로 예측은 되는데 대봐야죠. 그래서 평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다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거야 하고 그냥 다른 자료와 제 생각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한 말이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저희 공교에 개설된 선택 과목 안내가 쭉 나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거 왜 선택해야 돼? 하고 선생님이 한마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뭐 배우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과목의 성적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5단계 9등급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과목을 관련된 직업 이런 직업 하려면은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또 역시 관련 학과 이런 학과 가고 싶으면 이 과목 배워야 돼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시면 쭉 뒤로 가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학과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과가 뭐가 있는지 계열별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 인문계열이다. 그럼 나 인문계열에 관련된 학과가 뭐가 있지? 나 이거 관심 있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선택 과목 가서 그 학과 관련은 무슨 선택 과목 밑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다 넣어놨습니다. 얇은 비용 조금인데 고민하다가 담임 선생님들이 2개 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이유가 있고요. 다시 또 쭉 뒤로 보면 아까 3학년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수능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이 아닌 대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까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 할 거는 거의 없고 조금만 더 설명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희 1, 2학년은 이제 이게 바뀌어요. 아까 바뀌는 거 보셨죠? 네, 바뀝니다.
네,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4가지로 평가했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 그래서 4가지로 평가하던 거를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묶어서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하는 걸로 해서 조금 단순화해서 대학에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3가지로 평가합니다. 네, 이 내용은 자세히 거기 아까 페이지 거기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는 여기 페이지 83페이지 내용은 거기 다 써져 있고요. 저는 이게 더 잘 보여서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세분화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3가지인데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업 성취도는 그냥 단순히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잘 맞으면 만점입니다. 근데 학업 태도예요. 내가 성적은 좋은데 수업 시간에 보면 맨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딴짓을 하는 거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록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성적은 좋지 않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보면 항상 선생님한테 얼굴 마주보고 저한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그러면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성적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저와 적극적으로 사고작업 용도에 대해서 학업 태도자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록됩니다. 모든 과목에 500자씩 기록됩니다. 그럼 만약에 10과목 배운다 5,000자. 5,000자 그 선생님의 평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그거 보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력이고요. 탐구력은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가끔 선생님이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어떤 심화 주제를 탐구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보고서를 내면 선생님이 얘가 뭔가에 대해서 더 탐구했구나 라는 거 역시 가세뜨개 기록. 모든 게 다 가세뜨개 녹아들게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업 역량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이게 아주 핵심인데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게 해놓고 평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의 평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2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 관련 과에 관계된 성적을 본다. 그거 말고 막 아까 사회 갈 건데 물리 2를 막 공부한다거나 이런 애들 이렇게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식도 안 좋고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이거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대학에서.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은 이제 아까 비교과 활동 있었죠. 비교과 활동이 자율활동, 봉사, 진로, 동아리 이렇게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진로 활동에서 평가하십니다. 아까 저희 진로부장님께서 1학년 아이들 아까 쭉 활동지 보셨죠? 그걸 토대로 진로 활동 기록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은 협업, 소통 능력, 나눔 배려, 성실, 규칙, 리더십입니다. 요거는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까 대학에서 평가할 때 20점밖에 주지 않았지만 그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성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20%라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여도 요거에 대해서 어디서 평가받을 수 있냐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교과 시간에 이제 협업 활동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 풀 때 혼자 풀지 않고 넷이나 둘이서 짝지어가지고 함께 풀기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잘 푸는데 지 혼자 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해주는 아이를 제가 적어놨다가 인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교과 지금 많이 나오는 거 좀 들으셨죠? 교과 세부는 엄청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만 잘 참여하면 그 500자를 저희가 넘쳐서 못 써줘. 더 써주고 싶어요. 그런 아이가 되도록. 그 다음에 학급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학급 시간이 저희가 한 달에 무조건 한 번 학급 자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특색 활동, 학년 특색 활동이 적으면 3시간, 많으면 6시간까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활동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기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물론 많이 계획해서 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이 중에서 모두 다 해당되지만 리더십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동아리 무조건 개설하라고 하십니다.
너 이제 2학년 되잖아. 무조건 기장해. 무조건 부기장해. 3학년 되잖아. 동아리 기장해. 그래야지 리더십이 잡힐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동아리 활동이 저희가 되게 많이 위축됐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너무 잘해요. 제가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뭐 실험하면 실험까지 다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게 동아리 많이 위축돼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 리더십을 가장 많이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아리 하는 인식이 아이들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대학에 있어요.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그 동아리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고요.